자, 말씀하세요. 오늘 캐릭터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빨도 3개밖에 없어. 이게 뭔가 이거를 보니까 외모에 집착하고 있어. 거울이 아니에요. 뭔가 내가 그 일본 크루즈선에 탄 느낌이야.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저쪽에 그 배경은 그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들이고. 아, 그래요? 코로나가 언제부터 저렇게 귀여웠었나? 진짜 귀여울 수도 있죠. 그래요. 걔네들 입장에서는. 아니. 무슨 죄겠어. 아니. 오늘은 그 일본 크루즈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무슨 속이 된 거지? 일본 크루즈.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, 이렇게. 3번 정도 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추구할 때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직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우리 그런가? 말고는. 그런가? 신났어 아주 그냥. 그래 이게. 아까 전에 당신이 그런 얘기 했잖아.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희생하는 게 덜하다. 나 그거 좀 궁금한데. 희생하는 게 더. 예전에 가미카제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전쟁이 나면 뭔가 다투항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전쟁에 가서 싸우고 막 몸바쳐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좋은 질문이고 좋은 지적인데 그거를 예를 든 지금 가미카제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물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거야.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희생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그거는 명확하게 좀 일본은 그런 게 좀 덜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의외로 이렇게 그 어떤 결정적인 때마다 나서서 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미카제를 예를 든 거기서도 보면 그거 얘기 들어보면 다 억지로 이렇게 시켜서 했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가미카제 이제.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의 역사나 뭐 그런 게 다 억압, 공포 그런 걸로 억지로 하게끔 그렇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. 그러니까 나서는 모습이 진짜 자발적인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. 근데 뭔가를 이제 국가 권력이든 어디든 그래도 그 백성들을 좀 챙겨주고 뭔가 좀 백성들도 그거에 힘입어서 뭐 좀 에너지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뭐 약간의 뭐 평소에는 불평등이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외적이 침입한다든지 뭐 병이 돈다든지 어떤 그런 결정적인 국면에서 그 참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은 좀 그 평소에 항상 억압되고 그래서 억지로 해서 그래서 그런지 좀 그냥 좀 안 하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좀 나서서 애초에 또 에너지가 다르잖아. 그러게 좀 에너지가 다른 것 같긴 해. 좀 주체적이잖아 우리 사람들이.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정도 좀 있고. 다른 게 그 지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국민들을 억압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래서 에너지를 일본은 좀 죽인 측면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뭐 이몽룡하고 방자 그런 경우처럼 뭐 신분은 다르지만 아래 것이 하면은 이놈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뭐 걔를 뭐 목을 친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받아주는 그런 게 있었어. 문화. 그러니까 좀 할 말 다 하고. 그러니까 강자가 한 말 다 하잖아 이몽룡한테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. 아니 요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크루즈 좀 더 멀리 놨지. 크루즈선 이렇게 이제 막 그 안에서 계속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크루즈선을 갖고 있다.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터졌다 이런 게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. 뭐 하냐? 너네들 빨리 저 불쌍한 사람들 빨리 데리고 와서 병원에 다 치료하고 뭐 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을 것 같거든. 막 그 크루즈 앞에서 막 뭐 뭐야 데모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조용하단 말이지. 일본은.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야 나. 그것도 일본의 역사나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깊은데
일본은 워낙에 그런 전쟁도 많고 그냥 어떤 그 혼란한 그런 상황도 많고 또 어떤 그 정권들도 그 법치 뭐 원칙 그런 걸로 그 지배를 한다기보다 그냥 힘으로 그냥 억압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지 물론 그거는 또 우리나라가 특이한 걸 수도 있어. 근데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데 일본이 그 중에서 좀 심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그 죄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다른 게 뭐냐면 죄의 관념이 다르다고?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서양도 좀 배경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기독교 그런 게 좀 기저에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지 죄라는 게 어떤 죄를 지었다. 내가 뭐 물건을 훔쳤다. 뭐 누구랑 뭘 했다. 그런 게 그거를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발생한다고 생각하잖아.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. 그치. 근데 일본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아직 안 들켰다. 그럼 그게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깊어.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저기 뭐 한국인가 일본이나 그런 일본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.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이야기 들어와도 다 그렇고.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. 들키지 않으면.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남들한테 그게 공경하게 드러났다. 드러났으면 그거는 이제 완벽한 죄다. 그 드러난 순간에 죄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는 희한하네. 어떤 생존이 하나의 그 기준이었던 게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해.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치스러운 거지.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엄혹한 거지.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뭐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건 따질 계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안 들키고 살아남아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게 들켜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으로 되느냐 그거를 그거를 중요한 경계선으로 삼아서 그런 게 아닌가. 도덕보다 생존이 중요하지, 그지? 그러면 이건 사실은 사람의 사회가 아니고 짐승의 사회네.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짐승의 반증하는 사회처럼 그렇게 굉장히 생존이 어려운 그런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. 죄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렇지. 거기에 집중한다. 우리나라는 뭐 물론 우리나라도 뭐 서민들이 아주 뭐 진짜 잘 살고 그랬을야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생존의 문제 그런 데선 조금 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하루 뭐 벌어먹는 거 어떡하냐 이거 뭐 해서 걱정을 할 테지만 그게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엄연히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를 누구 걸 뭐 훔쳤다거나 뭐 어떻게 누구랑 뭐 뭔가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욕 먹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주위에서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누가 내 거 물건 안 훔쳐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위에 다 착한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뭘 하면은 그 순간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뭐 그런 거지. 서양 같은 근데 비슷하면서도 원인은 서양하고는 다른 것 같아. 서양은 그런 기독교 윤리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포심을 심어준 거지. 너 원죄. 이러면은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 거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원래 옛날부터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건 좀 덜했잖아. 좀 현실적인 좀 그런 게 있었잖아. 서양에 비해서는.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. 그치.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본연의 그런 자기 자신의 인간성에 많이 호소를 하는 그런 종교들 그치 있잖아. 그치 인간 중심 자기 본연의 그런 그 도덕관 죄책감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닐까. 근데